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동안이셔서 제가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는 묻지 않는 걸로. 자, 유경상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유경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제가 제목으로는 기술, 혁신, 가치라고 써놨는데요. 가능한 한 제가 구글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SK 플래닛이라는 새로운 한국 회사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적용해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피드백을 얻으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바꿔나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부분은 적용이 어려웠는지, 특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실 테니 적용이 가능했던 부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구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혁신, 구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혁신들이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조직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 혹시 알아보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의 로고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구글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었죠. 그런데 구글이 자신이 직접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고요. 삼성이나 LG, 모토로라, HTC와 같은 핸드폰을 만드는 기존의 원래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 소프트웨어는 자기들이 공급을 했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기술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필요했습니다. 구글이 이 앱들을 직접 만들지 않았죠. 구글은 다양한 개발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그 환경 안에서 이 개발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글이 잘하는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두 번째 예는 이해입니다. 이게 제가 구글에 있으면서 좀 한국 문화를 알려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했던 중에 하나인 건데요. 구글에서 마치 이렇게 자기의 홈페이지를 꾸미듯이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테마라든지 배경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한복 디자이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인 이영희 선생님의 한복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자기가 직접 디자인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런 테마도 다 만들고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텐데 그래 우리는 기술 베이스의 회사고 우리는 엔지니어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잘하는 예술의 영역은 예술가들에게 맡겨놓자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여기 이영희 선생님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SK 플래닛에서의 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말씀드린 겁니다. SK 플래닛 역시도 사실 기존 대기업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대기업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어떤 영역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SK 플래닛은 IT 업계에 있다 보니 그리고 또 구글과 같은 회사를 상대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럴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정말 회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다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할 수 있게 사실은 SK 플래닛처럼 국내에서 어떤 IT 전역에 걸친 서비스를 가진 회사로서는 그냥 IT 업계 전체가 잘 되는 것이 회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혹은 T 아카데미라고 해서 누구나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들,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 혹은 스타트업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SK와 같은 대기업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런 중소기업이랑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 밑받침이 되는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잘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컨셉에서 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았고요. 구글의 20% 룰, 20%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아, 다행이군요. 네. 구글의 20%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구글에 다니는 직원들은 누구나 본인의 신간의 20%를 할애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20%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일과 어느 정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구글에 굉장히 많은 신규 프로덕트, 서비스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저 20%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서비스들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글 뉴스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저 20% 프로젝트, 개인이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가 결국은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그 서비스가 된 거죠.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회사로서 잘할 수 있는 거는 관리하고 분석하고 쪼고 그러는 건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앞부분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아이디어가 나와도 굉장히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의의 회의록이 전 직원에게 오픈이 되고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구글에 있는 가장 말단 직원이 구글에 있는 구글 대표의 오늘 스케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고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장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사실은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열정을 가진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 요즘 뭐 스펙이다, 이제 저도 이렇게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스펙 경쟁이다 뭐다 해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나면은 한 1년쯤 지나면 또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나갈지, 나가서 뭐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못 들어가서 안달이더니 들어가고 나면 또 나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자기 회사 내에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과하고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화나 조직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회사도 조직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결국 곧 회사이지 회사가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그거를 채워주는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각자 조직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룬 것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토크쇼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